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4월 13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한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뉴욕 증시도 최고의 한 주를 보냈고요. 또 코스피 지수도 한 달 만에 18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국내 증시도 싸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수준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V자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아니요, 출렁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증시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재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견고함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2분기 실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철강, 정유, 항공, 또 여행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직격탄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아마도 실적 악화 정도가 예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 유럽이 지난달부터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코로나 쇼크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그림이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14일에는 수출입 지표가 나오고요. 17일에는 1분기 GDP와 3월 소매 판매, 그리고 실업률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세가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유럽의 경기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5일에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현재 경제의 침체폭이 어느 강도일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숫자가 나쁠수록 반대급부로 경기 부양책의 강도가 더 세질 수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 아주 골칫덩어리죠. 지난주 오펙 플러스 감산회의에서 막판에 멕시코가 반대에 나서며 합의가 불발됐고 5월 인도분 WTI는 이렇게 배럴당 22달러 76센트까지 내려앉은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이 12일 진행된 긴급 화상회의에서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2달간 하루 97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유가 전쟁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량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반전한다고 해도 추세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의 약세입니다.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대 내림세를 기록 중인데 반면에 개별 이슈의 종목들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조 원 자사주 매입 소식에 상승세고요. 테라젠 이텍스는 세계 최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연구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지난주에 이어서 가파른 상승 그래프 그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혈장 치료 지침 확정 소식에 S맥도 강세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같이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최종 후보군 확보. 셀트리온 삼형제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최종 후보군 확보 소식에 강세입니다. 최종 후보군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냐면요. 우선 셀트리온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차 항체 후보군 300개를 받았고요. 그중에 항원과의 결합력이 양호한 106개 항체를 대상으로 중화능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항원은 바이러스, 항체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그렇다면 중화능력 검증은 어떤 실험이냐? 항체 치료제 개발에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항체와 바이러스를 혼합해 숙주세포에 감염시킨 뒤 항체에 의해 숙주세포가 살아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이 중화 능력이 클수록 좋은 잠재적 치료 효과가 큰 항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중화 능력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총 38개 항체에서 중화 능력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이들 항체를 최종 항체 후보군으로 확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14개 항체는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후보군 선정 이후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이 최종 항체 후보군으로 세포주 개발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포주란 생체 밖에서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을 말하거든요. 치료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니까요. 이 세포주 개발 또한 꼭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죠. 세포주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인체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착수하는 동시에 또 질본에서 실험쥐를 대상으로 혈역 시험과 또 영장류 대상 독성 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간을 그래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7월 중에 인체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더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이번 달 중에 시제품을 개발하고요. 5월 말까지 임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인보사, 미 FDA 임상 재개 승인, 부활할까? 네,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하지만 이 그림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인보사 사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죠. 인보사는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작년 초에 허가 당시에 제출했던 주사액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주사 1액 75%와 또 성장 인자를 넣은 연골세포 주사 2액 25%를 섞어서 투여하는 주사제인데 미국 FDA의 3차 임상 중에 이 주사 2액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즉 콩팥 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이 신장세포는 악성 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굉장히 크게 일었죠. 이후 FDA의 임상도 보류됐고 2009년 5월에는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허위자료 은폐 사실이 드러나며 코오롱 생명과학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죠. 그림의 인보사 사태 주요 일지가 간단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시고요. 네, 이런 어이없는 사태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00여 명이 700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냈고요. 코오롱 티슈제는 상장 폐지 심사까지 진행이 되며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인데요. 기사회생의 기회가 온 걸까요? 미 FDA가 인보사에 대해 임상 3상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바뀐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험 결과를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뀐 성분으로 계속 임상시험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5월 임상 보류 결정을 받은 지 11개월여 만에 코오롱 티슈제는 임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보사의 미국 개발은 코오롱 티슈진이 맡고 있죠. 아직 임상 재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임상시험 계획서와 임상시험 환자 동의 서류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환자 투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자초의 위기에서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인보사가 확실히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의문이 많습니다. 성분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미국에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3상이 통과되더라도 품목 허가 신청을 낸 뒤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험난한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또 한국식약처도 국내 허가와 미 FDA 임상시험 재개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임상 재개만으로 국내 허가가 재검토될 가능성은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FDA 임상 3상 재개를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게 되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또 현재 거래 중지 중인 코오롱 티슈진도 코스닥 심의위원회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될 일말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은 결과 간절히 바라보셔야겠어요. 네, 오늘 이 같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코오롱 생명과학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에 직행했고요. 코오롱과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머티리얼,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고, 그 밖에 코오롱 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네, 오늘은 굵직한 이슈 2가지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